안녕하세요. 저는 SSG.com 이가공식품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은영 파트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캔앤 팬 참치를 자주 먹는 대한민국 대표 초딩 입맛입니다.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름 건강을 생각한다고 물건을 살 때 뒷면 라벨에 적힌 상품 표시를 보는 편입니다. 그런데 뒷면 성분 표시를 봐도 무슨 성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캔앤과 캔 참치 성분에 대해 털어주세요. 네,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법적 기준으로 10포인트 이상 되어야 되고요. 껌같이 작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글씨 크기가 좀 더 작아질 수 있어요. 그리고 글씨 색 같은 경우에는 눈에 딱 띄는 색으로 해줘야 되고요. 원료의 함량 순서는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. 2% 미만인 것들은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. 법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22가지가 정해져 있어요. 그 재료가 들어간다면 꼭 기재를 해줘야 되고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혼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꼭 적어줘야 됩니다. 생산 라인 하나에서 상품 한 개만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. 제조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오늘은 고추 참치를 여기서 생산을 하고 내일은 야채 참치를 생산을 하고 이렇게 생산 라인 하나지만 여러 상품이 공유를 하거든요. 이럴 경우에 이 생산 라인에서 만약에 토마토가 들어간 상품을 생산을 했다. 그러면 다른 날에 토마토가 들어가지 않은 상품을 생산을 하더라도 이 상품은 토마토가 들어간 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 그거를 여기에 넣어줘야 되거든요. 우리나라 돈육 통조림은 프레스햄으로 분류되는데 프레스햄으로서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돈육 함량은 75% 이상이고 전분은 8% 이하여야 됩니다. 먹을 수 있는 고기라면 말, 양, 사슴, 다른 고기들 다 넣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가격도 좀 저렴하고 대중적으로도 선호되는 닭고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. 그리고 닭고기와 전분만으로 햄을 만들기도 해요. 그 외에 필수적인 요소로는 정제염, 인산염, 아질산 나트륨, 비타민C가 있어요. 정제염과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고열 처리를 했을 때 유분과 수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. 아질산 나트륨과 비타민C는 보존제와 발색제로서의 역할을 해줍니다. 정제염을 넣게 되면 보존기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. 정확한 레시피는 제조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비타민C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로 회복이라든지 그런 건강 기능적인 역할을 해주지는 않고요. 아질산 나트륨과 같이 넣었을 때 발색제와 보존제로서 아질산 나트륨을 적게 넣어도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발색제로서의 역할 외에도 보톨리눅스라는 턱에 맞는 보톡스 균이 원래는 식중독 균이거든요. 그 균이 사실 소량만 먹어도 굉장히 치명적일 정도로 위험한 균인데 아질산 나트륨을 넣음으로써 캔햄에 그런 보톨리눅스 균이 퍼지는 걸 방지해주고 있어요. 캔햄을 고열 처리를 할 때 이 캔햄에 고기를 넣은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하거든요. 그럴 경우에 이 안에 있던 수분이랑 지방이 밖으로 용출되어 나오면서 겔 형태로 이제 식으면서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. 재료 자체에 들어있던 거기 때문에 드셔도 무방합니다. 참치가 들어가야죠.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참치는 보통 70% 이상이고요. 참치 종류로는 가다랑어가 제일 많고 황다랑어, 눈다랑어, 알바코 뭐 다른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가다랑어가 제일 많이 유통되고 있는 편이에요. 마일드와 일반 참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름 함량인데요. 일반 참치에 비해서 마일드 참치가 기름이 좀 적어요. 해산물, 추출물 같은 경우에 부족한 기름 맛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마일드 참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보통은 카놀라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맛이 부드럽기 때문에 참치 고유의 향과 맛을 해치지 않고 고온에도 잘 견디거든요. 참치를 고온 처리를 했을 때 발연되지 않아서 훨씬 더 안전하고요. 근데 그 외에도 일반 식용유나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같은 다른 기름을 첨가해서 만들기도 해요. 참치 기름을 까서 버리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참치 기름은 버릴 필요가 없어요. 다 드셔도 돼요. 참치는 기름 담금 참치가 있고 물 담금 참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름 담금 참치가 대부분이에요. 식습관이라던가 고객 선호가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. 보통 대부분 기름 담금 참치가 유통이 되지만 물 담금 참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
기름 담금 참치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들어가서 부드럽고, 물 담금 참치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낮겠죠. 정제 어유는 생선 기름을 정제한 거예요. 생선 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나 건강 기능적인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좋아요. 고추 참치에 고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감칠맛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토마토 페이스트를 좀 넣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거는 마치 떡볶이에 케찹을 좀 넣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소량 들어가긴 하지만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캐넨 같은 경우에는 개봉하기 전에는 실온에 3년까지 보관을 하실 수 있고요. 개봉을 하시면 다른 용기에 덜어서 냉장 보관을 하시거나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. 참치도 개봉을 안 하신 상태에서는 실온에 5년에서 7년까지 보관이 가능하시고요. 만약에 개봉을 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, 만약에 다 못 드시면 여기 담겨있는 기름이랑 같이 다른 용기에 덜어서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. 다른 용기에 덜어야 되는 이유는 캔이 공기에 닿으면 산화돼요. 그래서 변질되는 게 더 빠르거든요. 그래서 모든 캔 제품은 개봉을 하시면 그 내용물을 그대로 보관하시면 절대 안 되고 다른 용기에 덜어서 드셔야 돼요. 이거는 캐넨도 마찬가지고 참치도 마찬가지고 통조림 팥도 마찬가지예요. 찌그러진 캔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균열로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, 내부 코팅이 벗겨지면서 환경 호르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찌그러진 캔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대표적인 통조림 식품인 캐넨과 참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구매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